오늘은 해치입니다. 해치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해치는 단면이나 재질을 표시할 때, 단면이나 혹은 해당 영역의 질감을 표시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해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뚝 잘랐어요. 요즘 그런 선전 나오더라고요. 그 침대 자르는 선전. 침대 이렇게 톱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그 자른 면이 있죠. 그걸 단면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침대 내부가 보이겠죠. 근데 내부에 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멍이 있기도 하고, 단단한 면으로 차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단단한 면으로 차여 있는 부분은 단면이라고 해서 단면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공간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도 같이 그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다각형을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해치.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렇게 픽 인터널 포인트. 내부점을 클릭하랍니다. 내부점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내부점 안으로 커서가 들어오면 이렇게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에요. 바로 여기 픽 포인트 셀렉트 있죠? 바로 이 부분. 픽 포인트하고 셀렉트. 여기 내부점을 클릭하는 거고, 셀렉트는 객체 선택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해치, 그리고 내부점, 픽 포인트로 내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아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얘는 철분 콘크리트 단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철분 콘크리트 단면이고, 얘는 철이요. 스틸. 철이 있죠. 철을 이렇게 딱 자르면 나온 면이 있겠죠. 거기에 철로 다시 차여져 있겠죠. 철 단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철 단면이 45도 사선이에요. 나무 단면도 있을 거고, 철근 콘크리트 단면도 있고, 벽 단면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해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 넣어 보시죠. 그리고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해치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해치 에디트로 되돌아갑니다. 명령어가 있어요. 해치 에디트라고.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굳이 해치 에디트 그러고 클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리본 메뉴가 해치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고요. 자, 어떤 해치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 대표적인 해치, 솔리드.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라데이션 모양이 이렇게 원 모양이냐, 아니면 반원 모양이냐, 일직선 모양이냐에 따라서 라이너입니다. 혹은 실린더입니다. 인버스 실린더, 뒤집어진 원형입니다. 그 다음 반원입니다. 뒤집어진, 반원 뒤집어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턴, 조금 아까 봤던 일반적인 패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입니다. 유저 디파인 맨 아래에 있고요. 솔리드는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중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일단 솔리드 쓰는 법.
자, 우리가 방위를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방위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위 그린 거? 동서남북 표시한 거.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옵셋 5mm, 2.5mm, 자, 필렛, 그 다음 트림, 해치. 방위 표시 됐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솔리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다시 렉탱글, 그 다음 해치.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 그라디언트를 쓸 겁니다.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색입니다. 첫 번째 색, 그 다음 두 번째 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두 개의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색에서 자, 두 번째 색으로.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는 색상을 이곳에서 바꿉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유저 디파인이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데요. 물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패턴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 앵글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제가 10배로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10배로 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로 돌려봤습니다. 45도로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각도, 크기와 각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유저 디파인입니다. 유저 디파인 들어가니까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 크기를 키워보니까 어떤가요? 크기가 같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을 조절하니까 이 스케일만큼 바뀝니다. 다른 건 다 배수입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패턴들은 다 배수인데 유저 디파인은 이 스케일 값이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에요. 그래서 유저 디파인은 이 간격을 스케일로 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0도.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에는 좀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여기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요게 레이어입니다. 요게 레이어예요. 레이어를 바꾸려면 자, 보시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해치. 자, 해치라고 했고, 해치의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해치의 색상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없고, 선의 굵기는 0.1mm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아마 화면상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해치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홈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해치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언두.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속성창 누른 다음 여기서 해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이요. 원점. 자, 클릭한 다음에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해치가 그려지기 시작한 원점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해치가 그려지는 원점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associat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해치를 다시 해봅니다. 서클을 중간에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를 제가 이렇게 다시 했고요. 자, 패턴으로 가죠. 패턴이고 1로 줬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네요. 10은 어떨까요? 10은 너무 크고 한 5 정도?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자, 근데 지금 associative가 켜져 있죠. associative가 켜져 있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array 할 때 나왔습니다. 배열할 때 associative array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관 배열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연관 배열을 끄라고 했고 지금은 반대로 켜야 합니다. 이거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이란 단어인데 얘가 뭐냐면 이 패턴과 경계가 서로 연관 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계를 움직여 버리면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해치가 이렇게 재계산됩니다. 이게 경계와 패턴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해치 이번엔 associative를 껐습니다. 이동하기 어떤가요? 연관되어 있나요? 연관성이 풀어졌죠. 그러면 해치할 때는 연관 해치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할 때는 연관 해치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옵션이요. 그럼 여기 separate 해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옵션을 누르면 separate 해치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경계를 분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해치하고 이 해치가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한 개의 해치로 인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치 한 개로 인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치 한 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경계별로 해치를 떼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separate 해치입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해치를 분리하다 눌러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요.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패턴을 다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럼 해치가 분리가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자, rectangle, 그 다음 circle, 다시 rectangle, 또 circle, 다시 rectangle, circle,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경계 안에 경계들이 쭉 생성이 됩니다. 자, 해치. 자, 해치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네요. 제일 바깥쪽에만 들어가고 안쪽은 안 들어갑니다. 옵션에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멀로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첫 번째 경계에서 두 번째 경계까지, 다시 세 번째 경계에서 네 번째 경계까지, 다시 다섯째에서 여섯 번째 경계까지, 이렇게 경계를 건너뛰면서 해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노멀 아이슬란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제일 바깥쪽의 것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똑같아요. 이그노어나 노 아이슬란드나 똑같습니다. 경계 무시요. 이그노어 경계 무시. 노 아이슬란드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 무시.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경계 무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작업한 것 중에 이렇게 이 바닥 부분들 보이시죠? 이거 다 해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구를 감추냐면 중심선을 감춥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해치. 가운데를 이렇게 클릭해주고 바깥에도 클릭해주고. 그럼 경계 찾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화면 바깥으로 경계가 나가면 CAD가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경계 전체가 화면 안으로 들어와야만 인식을 합니다. 자, 인식 못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인식했다. 인식이 안 돼요. 자,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해치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치. 이런 식으로 해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자, 중심선을 또 켜볼까요? 자, 해치. 여기죠? 이번에는 유저 디파인. 더블로 갑니다. 근데 600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해치. 똑같이 600. 다시 해치. 여기는 욕실이죠. 그러니까 욕실은 또 다른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패턴. 자, 앵글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 현관, 해치. 유저 디파인으로 바꿔서 여기는 200으로 250으로 갈까요?
그러면 바닥에 해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벽과 바닥에 해치를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고급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고급입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스라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죠. 이게 CAD 전체 구성입니다. 자, 이 중에 어디로 가냐면 파일 탭이요. 파일 탭. 여기 디스플레이 탭에 보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툴팁 보기라든지, 여기 파일 탭 보기가 여기 있네요. 파일 탭이 뭘까요? 바로 얘네들. 요거 파일 탭 보기.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파일지에 보면, 여기 서포트 파일, 제일 첫 번째 거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경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F2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돼요.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F2 키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클릭.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파일 탐색기죠? 이 파일 탐색기에 바로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우리가 봐야 될 파일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이 파일 중에 몇 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acad iso.pat라는 파일이고, 두 번째가 acad iso.lin이라는 파일이고, 세 번째가 acad.pgp 파일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해치 파일이고요. 얘가 누구냐면 선종류 파일입니다. 얘가 단축키 파일입니다. 보시면 acad iso.pat하고 acad iso.lin이죠. 제가 iso에 대해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세상은 미리하고 인치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미터법하고 인치법하고. 다시 말해서 해치랑 선 종류는 미터법을 따져야 돼요. 저 파일 두 개입니다. acad.lin, acad.pat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미리 미터법을 따져서 미터법 파일을 오픈해야 되는 거고, 단축키는 미터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단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파일은 ISO가 안 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먼저 해치 패턴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acad iso.pat를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패턴 파일 이렇게 오픈됩니다. 한번 오픈해 보시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잘 보고 따라서 잘 쓰세요. 에러가 오타가 나면 에러가 납니다. 별표, 플로어, 쉼표, 플로어, 패턴, 0, 0, 100 다시요.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써보시죠. 앞에 첫 번째 숫자는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0도 방향, 90도 방향, 45도 방향, 이렇게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하고 세 번째 숫자 있죠. 선이 그려지는 시작 좌표요. 0,0에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이 패턴입니다. 0,0에서 0도 방향으로 그렸어요.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선이 또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 간격이요. 간격. 다시 말하면 0,100에서 0도 방향으로 또 그려라.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무슨 의미예요? 100mm 간격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00mm 간격으로 0도 방향으로 수평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90도 방향으로 그려라. 0,0에서 그 다음에 900에 450만큼 떨어진 900에 450만큼 떨어진 데서 선을 그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0mm 간격으로 선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때 뒤에 숫자 두 개는 뭐냐면 점선이요. 점선이요.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선 그리지 말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점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불러보죠. 해치. 자,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 풀로 지금 만든 거 보이시나요?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강화마루 패턴이요. 강화마루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강화마루 패턴이 900에 100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세 줄을 지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뒤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요 세 줄을 지웁니다. 요 세 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장. 자, 이번에는 acad iso.lim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똑같이. 자, 별표 쓰고 패턴의 이름입니다. 제가 mycenter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별표, 그 다음에 이름. 아까 해치도 마찬가지예요. 별표 다음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설명이에요. mycenter.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라고 제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달라요. A로 시작합니다. 선의 모양은, 선 모양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A자를 씁니다. appearance, 표현하다. 그 다음에 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20mm, 쉼표, 마이너스 2mm, 쉼표, 2mm, 쉼표, 마이너스 2mm. 자,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보시죠. 이렇게요. 선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하나 만들고, 라인 타입, 로드. 알파벳선입니다. 그 M자에 가면 이렇게 선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선 지정해주고. 그리고, 라인.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mm, 2mm, 2mm, 2mm. 여기서는 선이 지정되지 않으니까 대략적인 크기로만 판단할 수 있겠군요.
와우, 너무 크다. 자, 대략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20mm, 자, 1.8mm, 2mm란 뜻이죠. 이렇게 2mm, 그 다음에 이렇게 2mm,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으로요. 역시 마찬가지죠. 다 했으면 얘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저장. 자, 마지막으로 누구를 쓸 거냐? acad.pgpp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pgp 파일이에요. 자, 중간으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축키,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전체 명령어요. 제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3번 누르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PGP 파일은 CAD를 껐다 켜야 돼요. CAD를 껐다 켜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CAD를 안 꺼도 돼요. 다른 것들은 CAD를 안 꺼도 되는데 이 PGP 파일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래서 CAD가 오픈될 때 딱 한 번 읽어드려요. 라인 타입이나 해치는 수시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new.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AAA 그리고 엔터. 그럼 선 그려지는 것,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끄고, CAD 끄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ASDF. 키보드 순서대로죠? 저장하기. 자, CAD 다시 실행하죠. 자, ASDF.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실행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과제물로 넘어가 볼까요? 과제물에 보시면 일단 여기 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방문의 크기가 얼마였죠? 방문 그려봤죠? 그죠? 방문의 폭과 높이가 있었죠? 폭이 얼마였죠? 900이었죠? 900이 2100. 그러니까 여기에 폭이 전부 다 얼마로 나와야 돼요? 900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선을 여기다가 라인,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옵셋 900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냐면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이 벽에서 100mm 띄워요. 그리고 9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르면 개구부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 돼 있네요. 자,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 1000이에요.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될 건 9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선을 하나 그리고 옵셋 100mm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문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방향 쪽에 100mm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긋고 라인, 선을 긋고 옵셋 100mm, 다시 한번 900mm 이렇게요. 트림으로 끊으면 됩니다. 여기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옵셋 100mm, 다시 한번 900mm 트림으로 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100mm, 다시 한번 900mm 트림. 그러면 기본적인 개구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창문의 경우 보통 600mm 한 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를 유추할 수 있어요? 1200으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조금 크게 쓴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쓸 수 있어요. 300mm 단위로 커지면 되니까. 자, 보면 센터에서 합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리고 옵셋 60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는 단열재고, 여긴 마감벽이에요. 보통 여기에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100mm 띄워서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감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역시 똑같이 100mm를 띄웁니다. 그렇지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둘 다 똑같이 100mm 띄워서 작업했지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이 FM입니다. 오른쪽이 정석대로 그린 거고, 왼쪽은요, 그냥 빨리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왜 오른쪽이 정석이냐면, 제일 먼저 뭐가 서요? 벽이 먼저 서요. 벽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열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바로 이 부분, 벽선이 있는 거죠. 벽이 먼저 만들어지고, 벽이 끝까지 만들어지고, 단열재를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끔 여기 마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른쪽이 정석이라고 정석대로 한 게 오른쪽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기 귀찮거든요. 그냥 트림으로 아니면 필렛으로, 필렛 2번이면 끝나잖아요, 왼쪽은.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은 필렛 2번으로 빠르게 작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업하려고 왼쪽을 사용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과제물에 보면 왼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왼쪽이 틀렸냐 그러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건 왼쪽, 과제물 왼쪽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 왼쪽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물론 오른쪽도 쓰고 왼쪽도 다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것도 있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이러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해놨어요. 도면 잘 그렸네. 왼쪽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나 보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 여긴 거실이죠. 거실 창이 4개네요. 라인, 옵셋 1200, 4개니까 2400이죠. 트림, 옵셋 100mm,
필렛. 자, 다음. 여기 방이죠? 옵셋 600mm. 트림. 옵셋 100mm. 필렛. 자, 여긴 욕실이네요. 욕실은 얼마짜리 쓰면 될까요? 욕실은 똑같이 창이 두 개죠? 근데 600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1200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욕실 치고는 창문이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크니까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900mm짜리 쓰는 겁니다. 900에 450. 자, 옵셋. 아니, 라인. 옵셋 900 나누기 2. 450이죠? 옵셋 100mm. 필렛. 자, 이렇게요. 자, 나머지들도 다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도 해보시고, 다 한번 해보시죠.